늦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제철로 알려진 광어는 우리나라의 대표 횟감으로 인기가 매우 높죠. 지금이야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무려 10만 원에 육박하는 고급 어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던 광어가 국민 생선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양식 기술이 개발돼서 널리 보급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수산자원 기술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곳이 바로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곳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 외에도 해양 환경, 수산 자원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난해에는 3년 연속으로 우수 책임 운영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해양, 수산에 대한 기초 연구부터 산업화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 발전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기관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국립수산과학원 우동식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올 초에 우수 책임 운영 기관 탐방을 시작한 게 그야말로 엊그제 같은데 원장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장식해 주시네요. 그런가요? 네. 먼저 국립수산과학원 무엇 하는 곳인지 시청자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 해양수산 과학 연구를 시작한 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전문 인력도 1000명이 넘는 네. 그런 국가 종합 연구 기관입니다. 연구 개발 역량이 좀 취약한 1차 산업 분야, 특히 수산 분야에 있어서 국내의 유일한 종합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모두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해양 환경 조사라든지 또 수산 자원의 생리, 또 뭐 이동이라든지 서식지 연구라든지 또 수산물의 위생 관련, 또 양식 생물을 연구하는 등 이제 기초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한다든지 또 어류 백신, 그리고 해양에 있는 미생물을 좀 활용한 뭐 화장품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이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까지, 산업화 연구까지 하고 있는 종합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서 또 어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수산물 수출에 크게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오고 있고요. 우리 수산과학 연구기술 수준을 지금 좀 평가를 해보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해서 요즘에는 여러 나라,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또 남미에서까지 우리나라의 발전된 수산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국제 기여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업 발전의 어떤 그 근간을 만들어 오신 그런 일을 해 왔는데, 그러면 2021년 최우수 책임 운영 기관에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성과를 내셨길래 그런 상을 받으셨나요? 예, 먼저 이런 좋은 성과를 이제 인정받은 것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수산과학원의 직원들과 협업해서 일해주시는 어민들과 또 우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리 전문적인 우리 연구자들이 같이 협업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네. 우리 기관의 이제 미션이 수산 연구를 통한 수산 정책의 지원과 또 현장에 필요한 기술의 보급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미션에 맞추어서 연구자들이 미리 함께 모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집행하고 또 점검하고 또 이 사업이 끝난 후에는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좀 환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노력한 것이 좀 선정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생분해 그물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그리고 바이오 로깅을 활용한 수산 자원 조사, 무인 수산 자원 조사 기반을 구축을 했고, 또 국내 최초로 어류용 경구 백신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고수온에 잘 견디는 또 바리류의 그런 양식 생물을 또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어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등을 개발하는 등 또 뭐 현장에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많이
성과를 낸 것이 그 선정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현장을 매우 중시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한번 시행한 정책이라든지 연구 결과를 다시금 그 결과를 환류하는 그런 시스템도 눈에 띄네요. 다른 기관장들께서 아마 유심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친환경 생분해 그물을 개발하는 노력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물의 대부분, 거의 전부는 나일론 등 합성 섬유로 만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은 바닷속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 그물이 바닷속에서 분해되는데 어느 정도 완전히 걸리는지 분해되는 데까지요. 좀 추론을 좀 해보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약 500년에서 600년 정도 500년, 걸립니다. 600년. 네. 그럼 이 긴 기간 동안 조업 중 이렇게 유실된 그물들이 가라앉아 있는 긴 기간 동안 거기에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다 걸려서 죽는 네. 현상, 이걸 이제 유령어업이라고 하는데 유령어업이 이제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약 우리가 어획하는 어획량의 10% 정도가 유령어업으로 물고기들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령어업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착안을 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물속에서 완전히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그런 생분해 그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그 성능을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분해 그물 같은 경우에 바닷속에 들어가면 한 1년 정도 지나가면 아하. 이 그물의 기능이 확 떨어져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죽지 않게 되고요. 3년에서 4년이 경과되면 완전히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서 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국내 어업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또 해외에서도 이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미국에서 이 요청이 와서 미국에는 이제 생분해 낚시 줄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5, 600년을 불과 3, 4년으로 줄이셨으니까 네. 외국에서 구애가 많이 들어올 법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업인의 안전사고를 막아주는 양만기 무선 긴급 정지 장치 이런 걸 개발해서 보급했다고 들었는데 양만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 펼친 그물을 다시 이렇게 되감는 장치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양만기는 상당히 그 힘이 많이 들어간 그물을 끌어올릴 때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맨손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 지금 어업 현장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근데 이 양만기라는 게 기존의 시중에 나온 이 제품들은 전부 다 양만기 옆에서 이렇게 작동을 했다 껐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 중에 그물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통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옷이 끼어서 같이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신체 일부가 또 잘못 빨려 들어가기도 해서 안전사고가 아주 빈번히 발생을 하고 양만기 끼임 사고에 의한 사망 사고가 어선원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아주 어업 현장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이 착안한 것이 굳이 옆에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 해서 무선 긴급 정지 장치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이걸 쓰고 계시는 선주를 직접 현장에서 만나봤는데 네. 대단히 만족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첫째, 양망이 옆에서 작업할 필요가 없으니까 끼임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그렇죠. 있었다. 두 번째는 그동안은 작업하면서 양만기를 켰다가 다시 또 작업을 하다 끄러 또 가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미끄러져서 또 이렇게 뭐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줄었고 세 번째는 노동력도 굉장히 줄었다. 보통 양만기 조작을 위해서 거의 한 사람이 전담할 정도로 노동력이 필요했었는데 그 인력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가슴이 뿌듯했었습니다. 네, 어업인들의 안전을 담보해 줄 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성까지 높이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거뒀군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생선 바로 광어일 겁니다. 그런데 이 광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긴 하지만 이제 표준어 이름으로 하면 넙치죠. 네. 작년에 이 원에서 국내 최초로 넙치를 대상으로 한 연쇄구균 예방 경구 백신 이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넙치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 초까지는 양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과학원에서 양식 기법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쯤에 이걸 어민들에게 공급을 했고 그 당시 처음으로 87년에 공급한 수산 종묘를 가지고 생산한 양식 넙치의 양이 20톤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 해에 4만 톤에서 5만 톤 정도 생산할 정도로 거의 200배에서 이렇게 이제 생산량이 훨씬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넙치 생산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국민 생선으로 등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코로나19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3년 동안 백신의 중요성을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인이 이제 알게 됐는데 물고기에도 백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 물고기에 병이 걸리면 주로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항생제 내성도 생기고 잔류 문제도 있어서 백신 연구가 그동안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시중에 나온 제품들은 전부 이렇게 주사로 놓는 백신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사로 놓다 보면 이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씩 붙잡아서 그렇죠. 주사를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비용도 더불어서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고기들이 주사 맞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경구용 백신은 사료에다가 섞여서 아주 손쉽게 먹일 수 있는 제품이라 어업인들이 아주 생산성 향상과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산자원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양식 기술을 다양하게 개발을 한 게 이거 이제 말하자면 식재료를 생산하는 분야가 될 테고, 그리고 또 맞춤형 간편식 개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계시죠.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식재료를 가공하는 부분일 텐데 뭐 어떤 성과들입니까? 예, 우리 수산업도 이제 변화하는 자연 환경, 해양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소비 시장에 실제로 이걸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강원도 지방에 보면 용다시마라는 용다시마라는 이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훅고이단이라는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 있어서 되게 그 가공식품의 재료로 아주 많이 활용되는 네. 것인데 1990년대까지는 약 1,000톤 이상씩 생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해양 환경도 변화하고 또 과도하게 채취를 하는 바람에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업 현장에서 어업인들께서 이걸 좀 다시 복원을 해서 양식을 좀 할 수 있게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자들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 자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 또 그것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서 어민들에게 환영을 받았고요. 이거는 거의 멸종 위기 중 한 종을 살려냈다고 봐야 되네요. 살려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대량 양식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이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양식 생물들이 이제 여름이면 고수온 때문에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고수온에 잘 견디는 대체 어종을 개발해서 어업인들에게 보급을 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의 이제 생활 패턴이나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거원에서 개발한 비린내 제거 기술, 물고기 하면 이제 비린내가 이제 특징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네.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비린내를 제거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원천 기술 개발했고 수산식물이 부패 잘하니까 이거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원천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적용한 이제 간편 식품들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업계랑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개발해서 보급을 해서 많이 지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재해 대응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산소 부족 물 덩어리 조기 감지 기술 이 용어가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수산 자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수산 자원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누구나 가서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렇죠. 조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잡을 수는 있지만 잡은 것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남익이 돼서 어족장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게 관찰이 됐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이게 이제 고갈이 되거나 멸종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수산자원은 석유나 뭐 다른 뭐 금이나 광물 자원과 달리 잘만 관리하면 이게 몇 대대손손 그 수산자원을 우리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엔이라든지 저 지역 수산기구 또 주요 수산국에서 다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원관리 정책도 증산 중심 정책에서 자원관리 중심 정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지난해 특히 수산생물에 직접 센서나 카메라 등을 이제 삽입을 해서 수산생물이 직접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고 네. 기록을 해서 그 특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대구가 어디로 움직여 다니고 어디서 산란하는지도 밝혀냈고 또 명태가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지도 밝혀냈고 대개는 암놈과 순놈이 또 이렇게 나눠서 살고 있다는 그런 특징도 발견해서 수산자원 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해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수산 재해 대응 기술 그 얘기도 네. 좀 해주시죠. 그래서 수완 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고수온 같은 것으로 인해서 수온이 변화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의 양식장이 많은 지역에 실시간 수온 측정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요. 네. 또 여기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그 예측할 수 있는 시간과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 성과를 저희들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루 전에 한 70% 정확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하루 전에 80%까지 이제 정확도를 높였고요. 3일 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어리가 집단 폐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산소 부족 물덩어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을 미리 조기에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네. 이제 개발이 되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 또 해양 수산 자원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의 우동식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